자, 조합이야. 컨비네이션. NCR이죠, NCR.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선택 대상, 선택하는 것의 개수 다 다른 것들이에요. 그리고 선택만 하고 끝나죠. 그래서 얘는 뭐 공식 자체가 N팩 나누기 R팩 곱하기 N-R팩인데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그냥 후딱딱 해. 6시 4다.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봐도 6시 4다. 얘는 일단은 NCR 자체가 NC, N-R랑 같다는 성질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의 숫자, 선택하는 것의 개수가 여기의 선택 대상의 개수의 2분의 1 값보다 크게 되면 얘를 6시 2로 해서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얘를 계산할 때 이 공식에 대입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6으로 시작해서 분자의 값은 6으로 시작해서 여기의 숫자만큼 두 수를 이렇게 표현하시고 분모는 여기의 숫자로 시작해서 이걸로 나누게 하면 계산 후닥닥 됩니다. 알았죠? 이런 연산 갖고 시간 보내지 말고. 자, 그래서 일단 이 성질 하나 알아두시고 또 하나 너희들이 잘 적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NCR은 N-1CR 플러스 N-CR-1의 값하고 같아요. 요 같은 거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해두고 이 유도 과정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연산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데 얘를 연산의 의미보단 내용적인 의미로 보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이 말은 만약에 선택 대상의 개수가 1부터 N까지 수가 N개가 있다라고 하자. 거기에서 R개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그러면 얘를 이 개념으로 생각해도 돼. 이 N개 중에서 1이라는 숫자 있지. 이걸 기준으로 1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포함하는 전제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전제의 합이 바로 N개 중에서 R개 선택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아니 여기에 이 경우의 수 안에는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1을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해보자.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러면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1부터 n까지의 숫자 중에서 1은 이미 포함시켰어요. 그 사건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근데 포함을 시켰으니까 이제 선택 대상은 1을 뺀 n-1개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를 r-1, 여기 바꿔볼게. 그러면 n-1개가 선택 대상이 되면서 1은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R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을 제한 R-1개만 선택하면 되지 않아요? 또는 1을 이번엔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을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1을 일단 빼놓읍시다. 그러면 1을 빼놓으면 선택 대상은 여전히 n-1개죠. 그리고 이제 1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R개는 다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R개를 뽑는 방법. 이것과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연속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두 개를 더한 게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와 같다라는 원리야. 되겠지?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연산이 어디에 이용되냐면 이항정리 파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만약에 2C0, 3C1, 4C, 5C4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지. 여기가 만약에 뭐 10, C, 8이다.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일일이 연산해서 하지 말고 어차피 2C0라고 하는 것은 1이야. 한 가지잖아. 그럼 얘는 3C0도 한 가지거든.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얘를 더하면 n-1에 해당되는 게 3이거든. 그리고 r-1이고 이게 r이면 결국 얘는 NCR, 즉 얼마와 같아? 4C라고 같거든. 그리고 얘는 또 5C하고 같이. 이게 계속 연쇄 법칙에서 계속 쭉쭉 진행이 되면 결국 얘는 요 숫자보다 1이 많은 11, 그 다음에 8 하면 되겠다 이거지. 그지? 요런데 이 성질이 활용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 NCI라는 조합은 오로지 선택만 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기억해 두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NP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죠.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한 후에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이기 때문에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후 선택한 R개를 갖고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에 해당되므로 곱하기 해서 NPR이 나온 개념이야. 그래서 이 NPR을 R팩으로 나눌까? 이게 바로 이 공식이 된다라는 얘기지. 물론 이 NPR의 공식이 이거니까. 그치? 자, 4번 문제 그래서 보면 이틀 동안 진행하는 어느 축제에 모두 5개의 팀이 참가하여 공연합니다. 매일 2팀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공연하도록 5팀의 공연 날짜와 공연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단 공연은 한 팀씩 하고 축제 기간은 각 팀은 1회만 공연한다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이야. 이틀 동안. 이틀 동안 공연을 하는 거야. 뭐 1일, 2일 이렇게 이틀 동안 공연을 하는데 하루에 공연팀은 2팀 이상이에요. 근데 총 5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팀밖에 없는데 하루에 2팀 이상 공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때? 하루에 2팀, 3팀, 3팀, 2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치? 하루에 4팀 하면 다음 날은 한 팀밖에 안 되니까. 일단 그거를 문맥상에서 너희들이 잘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면 첫째 날 3팀이 하면 뭐 당연히 둘째 날은 2팀이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2팀이 하면 첫째 날에 당연히 둘째 날은 3팀이 해야 되겠지. 이게 바로 케이스 분류야. 자, 그러면 공연할 팀 3팀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잖아. 팀 수는 5팀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5팀 중에 3팀을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2팀은 두 번째 하니까 얘는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한 가지밖에 안 되지. 됐어? 자, 그런데 문제는 첫째 날 3팀이 뽑혔어. 이 3팀이 순서대로 공연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공연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3팩일 거 아니야. 둘째 날에 2팀이 하는데 얘네들도 공연 순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첫째 날 OC, 둘째 날 3C, 3이죠. 그리고 여기에 2팀 순서 공연 순서, 얘 공연 순서. 이거 어차피 2개 똑같은 거지. 얘하고 얘는 더해주고 아니면 여기다 둘 중에 하나의 값에다 곱하기 하면 되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옵니다. 중복조합은 좀 다음 시간에 할게 얘들아. 중복조합은 수능에 나와. 수능에 나오니까 잠깐만. 왜 이거 뭐야? 어쩐지. 얘들아 1, 2, 3번이 더 어렵냐? 모의고사에서 22, 23번이 더 어렵냐? 모의고사에서 1, 2, 3번이 어렵냐? 22, 23번이 어렵냐? 어느 게 어렵다라고 하면 안 되지. 다 쉽지. 18번 때문에. 18번 보니까 22번이잖아. 이런 거는 그냥 너 알아서 해. 틀리면 안 돼. 23번 볼까? 자, 23번에 자, 이렇게 3개의 수 ABC가 있는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를 각각 A, B, C인 세 자리 자연수는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다 그랬어. 이게 100의 자리야, 이게. 순서대로. 이게 10의 자리고 이게 1의 자리야. 이거는 정해져 있어. 그런데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구하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A, B, C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해가지고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게 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여기에 쓴 A, B, C는 뭐예요? 다 자연수라고 그랬죠? 자연수니까 이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일단은 이게 500보다 크려면 이 100의 자리가 케이스를 나누면 이게 5일 때, 6일 때 두 가지겠지. 그치? 100의 자리가 5일 때, 6일 때 두 가지. 7이면 안 되잖아. 얘는 자연수니까 0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그런데 이 B는 A보다 숫자가 작아야 돼. 그치? 그리고 C는 또 B보다 숫자가 작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얘는 B는 5보다 숫자 작아야 되니까 5보다 숫자 작은 자연수는 1, 2, 3, 4. 아, 네 가지겠구나. C는 B가 하나 썼으니까 1, 2, 3, 4 중에 하나 썼으면 세 가지겠구나. 이거 곱하면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 큰일 나. 뭐냐면 이 얘기예요. B하고 C에 대한 조건까지 또 있습니다. 이거 대소관계 정해졌죠. 이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가포순이에요.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 가포순의 개념에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조합이야. 알았어? 순서가 정해진 숫자의 나열은 조합하고 똑같아.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란다. 얘하고 얘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얘하고 얘는 자리 못 바꾸잖아. 자리 못 바꾸잖아. 그 자리를 못 바꾸니까 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이 두 수를 뽑은 다음에 순서를 고려한 걸로 생각해야 되잖아. 배열해야 되잖아. 그런데 순서가 이미 B하고 C는 자리 못 바꾸지.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거 이해돼? 됐어?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조합이 1, 2, 3 이렇게 있고 정의어. 그 다음에 여기에 공역이 4, 5, 6, 7, 8 이렇게 있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중복 순열이거든.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개수 구하는 거는 그냥 순열이거든. 직순열.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해라.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은 또는 큰 일명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개수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1이 만약에 5를 가리키면 2는 5하고 4를 가리키면 안 돼. 1이 가리킨 값보다 큰 값을 가리켜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리켰다, 얘가 이렇게 가리켰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 2, 3이 선택한 5, 6, 8이 있잖아. 얘네들은 순서가 고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라 그러면 현재 공역이 5개가 있어요.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대상의 개수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버려요. 그 3개를 선택하면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선택하면 얘는 필히 4를, 얘는 필히 6을, 얘는 필히 7을 가리키는 자동 배치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조합을 이용하는 거야. 공역의 개수 중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선택해버리면 증가 감소가 결정이 돼버려. 이것도 그래서 부등식의 표현 마찬가지라는 얘기. 이게 조합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6이지 6. A가 6을 썼으면 B하고 C는 6보다 작은 자연수 1부터 5까지 5개의 선택 대상이 있지. 그 중에서 순서가 정해진 2개를 선택하니까 5C. 그래서 얘하고 얘를 어떻게 더하기 하면 되죠. 4C는 6이고 5C는 10이니까 16이다 이 얘기야. (25번에)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 ABC에 그릇에다 ABC라고 한 순간 그릇도 서로 다른 그릇이란 얘기야. 라고 할 때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아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잠깐만. 24번 하나 하고 오늘 그냥 수업 끝낼게. 중복조합 이게 겹쳐져 가지고 문제가 설명을 하고 해야 될 거야. 시간이 좀 어정쩡해서.
자, 1부터 30까지 있어요. 여기에서 홀수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하는데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라 그랬지? 이 3의 배수가 잘 나와, 그지? 근데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인 건 아니? 맞니? 그러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는 3의 배수야. 알았지? 4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니? 4의 배수. 어떤 주어진 자연수가 4의 배수다 그러면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돼. 1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만 보면 돼.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0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이게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이 두 자리가. 뭐 5의 배수는 쉽잖아. 1의 자리가 0이나 5로 끝나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는 3의 배수니까 이 1부터 30이라는 숫자를 30개를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A0 이렇게 쓰면 A0, A1, A2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냐? 우리가 그냥 문제 푸는 사람 자체가 그냥 이해하면 되지. 얘는 이 A0라는 집합은 3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0인 수들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렇게 하자. A0는 X의 값을 갖고 있는데 이 X는 뭐의 배수? 3의 배수. 즉 3의 배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X는 3n 플러스 1 이렇게 하자. 3으로 난 나머지가 1이다 얘기지. 3으로 난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지 알겠지 이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러니까 얘는 뭐 1, 4, 뭐 7 등등등 이렇게 있고 얘는 3으로 난 나머지가 2다. 2, 5, 8 등등등. 그럼 이게 총 30개씩 있으니까 얘네들의 원소들은 다 10개씩 있겠지. 해당되는. 그러면 몇 자리? 두 수를 선택하잖아. 그 두 수를 선택했는데 그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된다며. 그럼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방법은 3의 배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3의 배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 거하고 3으로 난 나머지가 2인 것끼리 더하잖아. 무조건 3의 배수 아니니?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진다고. 어떤 케이스냐? 첫 번째, 그냥 3의 배수의 숫자 10개 중에서 2개 선택하거나 또는 3의 배수,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 거에서 하나 뽑고 3으로 난 나머지가 2인 거에서 하나 뽑아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C1, 10C1. 오케이? 됐지? 그럼 얘는 10 곱하기 9를 나누기 위한 거니까 45가 되겠고 얘는 100이 되겠고 그래서 145가지다. 아 잠깐만. 그치? 몇 개야? 아 홀수 중에서라고 그랬구나. 잘못했다. 뭐라고? 홀수 중에서라고 그랬어? 그럼 홀수들은 다 5개씩 있겠지. 뭔지 알겠어? 홀수 중에서라고 했죠. 1부터 30까지 홀수 중에서잖아. 이 홀수 중에서도 3의 배수 5개 있고 3으로는 나머지 1개 있고 여기에 1개가 아니라 5개씩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5C2, 그 다음에 5C1, 5C1 하면 되지. 10, 25 더하면 35. 오케이? 자, 간단히 그냥 조합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조합 부분은 중복조합과 결합해서 다시 좀 더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순열 부분 꼭 숙제하시고